교회, 카페, 음식점, 직장 등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2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홍보무한 바이러스를 우리 뇌에다가 태어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뉴스탑10은 2차 대유행 초입일 수 있는 이 코로나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 오후였어요. 전광훈 목사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환자 이 신도들 같은 경우에 이 시간 현재까지 315명이 지금 일단 확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전체 감염률이 지금 25%나 될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전광훈 목사가 지난 8월 15일 날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이 지금 광화문에서 열린 지금 집회에 나와서 저렇게 연설하는 모습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마스크를 빼고 저렇게 연설하는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지금 일단 이 전광훈 목사와 지금 동행인 한 명이 이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확진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지금 격리 조치가 됐고 그런 상황인데 저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환자의 확진뿐만 아니라 지금 광화문 집회 당일날 참석했던 함께 밀접했던 접촉자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어제 동행자 한 명과 전광훈 목사가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장혜식 평론가님,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이틀 전 광화문 집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전광훈 목사에게 언제 자가격리 통보가 당국에게 전해졌는지,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어기고 집회 나간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좀 논란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시간과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 측과 서울시 그리고 방역당국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밝혔냐면 8월 15일에 집회가 끝나고 전광훈 목사가 집에 귀가해서 쉬고 있는데 오후 6시쯤에 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나갔을 당시까지는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걸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염병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와 방역당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8월 15일 오후 2시에 전광훈 목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했고 그 부분을 전 목사 측에서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10분쯤에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격리 대상인 걸 알고도 참석했으면 이 부분은 자가격리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언제 전광훈 목사 측에서 이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인지했는지, 이 몇 시간 안에 아마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은 몰랐다, 이 과정이 아마 법원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쟁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방역당국이 먼저 말하기도 전에 교인들에게 방역 지침을 내리라고 정말 먼저 적극적으로 잘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나 방역당국에서는 고의적으로 이 사랑제일교회 이 집회 참석자 명단 같은 경우를 교회에서 누락했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신천지 사태 때 처음에 신천지 교단이 협조를 안 했던 것처럼 그러한 비협조 행위가 방역에 굉장히 혼선을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므로 이 역시 또 하나의 쟁점으로 수사 과정에서 진실 규명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이 방역당국의 수차례 권고를 무시하고 이 집회를 주도해서 꽤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전 목사는 이틀 전 집회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나오게 하려고 홍보무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나는 병명약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명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뭐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저것도 좀 봐야 되겠죠. 김관욱 교수님. 근데 이 광화문 집회 참여를 막으려고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게 지금 전광훈 목사 측의 주장이거든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숙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숙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퍼뜨렸는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제 생각에는 본인이 퍼뜨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뭐 저 집회에서 마스크도 안 하고 연설을 했잖아요. 이 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2일 날 이미 그 교회에서 한 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15일 날 연설에서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한 명이 나왔다는 것은 감염의 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상당 부분이 지금 집회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확산이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테러는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권, 보건 안보죠. 이거를 뭐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일종의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교회 책임자가 무책임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 측은 5분간만 연설하고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들어봤던 연설. 근데 천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이따 영상으로도 뭐 자세히 나오겠지만 전광훈 목사도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고, 일부 집회 참가자나 사랑제일교회 이 참가자들이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뭐 이런 모습 포착되면서 꽤 전문가로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선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죠. 특히나 밀접 접촉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신 상태고,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더우니까 마스크 착용을 안 하거나 마스크를 코에 걸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양쪽의 마스크를 다 착용하셔야 거의 한 98% 정도 감염 예방이 되는데, 확진자가 마스크를 안 쓴 경우는 70% 이상 감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확진자분이 몇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말을 하거나 식사를 했다면 그 주변 분들에다 감염이 될 수 있고, 잠복기를 거쳐서 그 한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감염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코로나19가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 교회 교인들께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방으로도 지금 퍼지는 것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런 확산 속도를 보면 바이러스 자체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는 더 확산이 빠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전광훈 목사 주변에서 그날 집회를 함께했던 분들은 반드시, 그리고 정부 당국도 강제적으로라도 코로나 검사를 빨리 받게끔 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증상이 있건 없건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때 가족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검사 후에도 최소한 2주간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주셔야지만 지금 이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전광훈 목사가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또 구치소에 수감이 되진 않는다면서요. 설사 법원에서 다시 전 목사에 대해서 구속 결정을 내리더라도요. 일단 지금 전광훈 목사는 지금 보석 상태에 있습니다. 그 금보석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5천만 원의 금보석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금보석을 하면서 내린 조건이 뭐냐면 이런 식의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주 공간을 주로 자기 집으로 한정해 있고, 이건 대중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대중 집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석을 취소할 지금 요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일단 보석 취소를 법원에다 청구를 했어요. 일단 보석의 청구를 결정하는 건 법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법원에서 이제 재수감을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에 감염 양성 반응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구치소에 가면 이 구치소에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완치가 됐다는 것들이 판명이 나면 그때만 이제 구치소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원에서 보석을 취소하더라도 당장은 구속되지 않고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절차는 뭐 그렇게 될 텐데요.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에 지역 방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700여 명의 교인 등은 경찰청의 협조하에 조속히 찾아내고 격리 조치와 검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은 1대1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고 관리를 철저히 하며 이탈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5명 중에 1명꼴로 코로나 양성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700명은 여전히 연락 두절이다.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아까 방역당국의 얘기도 들었지만 아직 700명의 소재 파악이 좀 안 된 겁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훈 목사나 이 사랑제일교회의 교회 지도부 측에서 방역당국에 나서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사실 이 연락이 두절된 교인들을 찾아내고 검사를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이 교회 집단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직접 독려를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과거 신천지 사태 때도 처음에는 이 신천지 신자들이 초기에 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음지로 숨어들었는데 당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었고요. 신천지 이제 교단에서도 이 교인들에게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했어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교인이라고 밝히는 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인이라고 밝히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정통 개신교 교파로 이미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나 교회 지도부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신다면 아마 신천지 사태 때보다는 더 원활하게 검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도 일단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서 지역 감염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지금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소재를 전가해서 이게 뭐 잘못이다, 나쁘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이전에 이분들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러한 집단 감염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책임 소재는 이따가 물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치게 이 책임을 물겠다, 누군가를 벌하겠다 이런 기조로 나오게 되면 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방역당국의 협조에 따르는 것에 소극적이 되고 반발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서 이 경험을 교훈 삼아서 우선은 검사를 받게끔 유도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오늘만 한 200명 가까이 늘어서 3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700명 여전히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고령자들도 상당히 많다는데 이게 앞으로 진짜 상상하기도 싫지만 신천지 때와 같이 소재 파악 힘들면서 더 확산되는 거 아닌지 많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명부 작성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만일에 신원이 확인이 안 되게 되면 신천지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신천지는 말 그대로 대구에서 주로 국한돼 있었지만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도 다 퍼질 수 있고 또 문제가 연령이 높은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갑자기 악화가 되시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만일에 병상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정말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빨리 좀 본인이 신원을 알려주셔야 전국적인 확산도 막을 수 있고 본인도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재확산의 공포가 이렇게 커지면 안 될 텐데요. 일단 어쨌든 이 분위기 속에서 여러 상황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사랑제일교회일 겁니다. 오늘 사랑제일교회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부의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 끝에 교회의 전체 교인 명단이라고 제출한 것은 폐기를 하고 교회가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협의까지 되었습니다.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우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김관욱 교수님,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하면 사랑제일교회 측의 전반적인 기조는 지금 정부의 이 코로나 검사나 방역 대책을 못 믿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일성이 질병을 정치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정광훈 목사가 4시경에 확진 판정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못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을 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믿고 거기에서 기준에 따라서 처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모든 것을 정치적인 행위로 판단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이제 반발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로부터 계속 더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교회의 어떤 활동을 할 때, 목회 활동할 때 방역 기준에 지금 따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속속 있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예.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전광훈 목사 측을 겨냥했기 때문에요. 정치권에서도 전 목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정부의 방역 예방 조치를 방해하는 경고망동을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난데없이 서울시장 장례식을 강행한 서울시와 민주당 당대표도 고발되어야 한다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입니다. 들으셨던 강훈식 대변인 말 그대로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보면 뭐 여당은 여당인데 야당도 정광훈 목사 즉각 구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니 박원순 전 시장 장례 때 그렇게 다 풀어놔서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야. 이걸 좀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사태는요, 정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제 마스크 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치화되다 보니까 이 걷잡을 수 없이 사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원칙이 어떤 면에서 당국이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즉 뭔가 여든 야든 또 정부를 지지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오해가 없는 것인데 지난번 박원순 시장 장례식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이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빨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 보면 나는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루 1박 2일이나 뭐 며칠 동안 있어야 되고 왜 박원순 시장 아들은 그렇게 빨리 같은 장례식에 가게 했는가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원칙을 대응해야지만 이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순복음 교회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이어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 확진 판정, 속보성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